오늘의 코인 월요일장은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요. 이 포트폴리오에 관한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유믹스 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즈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정말 퍼즈님 같은 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이제 소강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퍼즈님, 우리 비트코인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체감하시는 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맞아요.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갱신한 코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체감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아마 느끼실 텐데, 일단은 지금은 알트코인 차트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해서 그 몇몇 개, 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뭐 많은 100개 넘는 코인들 중에서도 사실 비트가 떨어지면 오르는 코인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건 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비트가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단타를 하시던 뭐 물을 타시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퍼즈 각도선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써 놓은 것도 이제 한 달 전에 그대로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뚫으면 하락 추세에서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못 뚫으면 추가 하락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를 뚫으려는 요 퍼즈 각도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이제 가장 최근에만 3번이 있었어요. 요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렇게 3번 있었는데 못 뚫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코인 가격 자체가 물론 공포에 휩싸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물을 타시려거나 하시거나 안 그러면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자리가 저도 사실 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일부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요 퍼즈 각도선을 뚫으면, 이게 언젠가는 뚫립니다. 영원히 안 뚫리진 않고 언젠가는 뚫리기 때문에, 요게 이제 뚫리고 나면, 뚫고 올라가고 나면 그럼 그때 가서 추가적인 물량으로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요 저점이 그 비트 스탬프랑 바이낸스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테더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랑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테더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저점이랑 완전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야 물론 좋고 반등하기에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요게 지켜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퍼즈 각도선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발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 퍼즈 각도선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님들께서 비트코인 바닥 구간, 저점에 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퍼즈님께서는 비트코인의 그 저점 라인이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까요? 네, 물론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만약에 제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네, 아마 양말까지 팔아가지고 아마 그 자리를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네. 항상 그 자리를 기다리면 오지 않고 이러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 자체는 좀 안 좋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 차트의 모습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차트 모습이 작년 5월 차트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5월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끝나고 떨어지고 나서 요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을 돌파해 상단까지 갔다가 저점을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바닥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얘도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요 상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똑같은 모습으로 갈지를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롱 물량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롱 물량을 사모으는 고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고래가 지금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떨어지니까 롱에 베팅하는 사람은 더 사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롱 물량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청산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진 때문에 청산되기 때문에 롱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어쨌든 이때 사모았던 고래가 여전히 롱 물량을 사모으고 있다로 볼 수 있고, 물론 롱 물량 가지고 있는 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포지션을 딱 닫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의도였으면 다른 방법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 좀 들고, 그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좀 비교해봤을 때 요 구간에서, 요 주황색의 비트코인 가격인데, 요 구간에서 롱 물량을 모으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 롱 물량을 청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 물량을 모은 만큼 그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롱 물량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요 롱 물량 갖고 있는 고래가 단타 혹은 스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꺾이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요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래 투자자가 담고 있는 이 롱 물량에 관한 해석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크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도움이 됐던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롱 물량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한꺼번에 청산이 됐을 경우에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고래의 움직임을 예측해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좀 집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받쳐줘야 다른 코인들도 좀 안전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바로 포트폴리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이다 코인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코인을 좀 점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솔라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솔라나도 이제 사실 이제 네. 이더리움과 친구들이죠. 친구들인데, 그 솔라나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부터 차트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4월 18일 날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보시면은 솔라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한다면 한 초당 71만 건을 좀 처리할 수 있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지금도 한 7만 건, 초당 7만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더리움 2.0 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솔라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솔라나는 타격이 좀 적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의도대로만 되면 사실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 때문인지 몰라도 뭐 계속 메인넷이 다운되고 계속 이제 버그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업데이트할 때 요거를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뜩이나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요런 메인넷이 다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가뜩이나 이제 테라나 루나 사태 때문에 불신이 팽배해 있잖아요. 코인 시장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안 되는 기술인데 니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만 좀 긍정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재, 그러니까 메인넷이 다운된 것 자체는 이제 특정한 시점의 이벤트인데, 근데 이제 요 메인넷이 다운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동안 다운이 안 됐으니까 성공,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해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났는데도 다운이 안 일어나네? 그럼 해결된 건가?라는 신뢰가 쌓이면 어느 순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오른 것처럼 보일 만큼 급등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솔라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해결되는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까지 한꺼번에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파동 카운팅 자체를 이제 이렇게 A, B, C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A, B, C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건 어쨌든 뭐 각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랑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에 대한 퍼즈 각도선이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요 하락에 대한 퍼즈 각도선이 요겁니다. 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솔라나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시 퍼즈 각도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게 470.4%인데 이게 한 24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격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 뭐 24달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25% 정도 더 떨어지는 걸 텐데 근데 최대한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꼬리를 달더라도 일봉은 여기를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요거까지 이런 하락까지 커버가 될 정도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매수를 하시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라나 점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속적인 하락 이유가 좀 기술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솔라나의 가격도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죠. 지금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경우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그 시사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하락에 관해서는 25%까지도 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퍼즈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오늘의 코인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정말 많은 우려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네. 요거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엄청나게 큰 하락, 그러니까 망했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테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때문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많아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쨌든 달러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랑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요 화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아마 맞으실 거예요. 제가 틀린 게 맞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트론 같은 경우도 아까 뉴스 할 때 네. 말씀하셨지만 네.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하이브리드로 간다, 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참고하시면은 이런 코인에 투자하시는 데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예전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초기에는 이제 금이랑 은 해가지고 양본이제를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금본이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달러를 발행한 요런 식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사한 걸 따지면은 지금의 테더와 유사하죠. 테더. 그래서 테더도 지금 있는 만큼만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가 초기에는 어쨌든 테더랑 비슷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제 그 뭐 여러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제 의존을 해서 네 이제 어쨌든 요 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 미국이 마음대로 사실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과정 자체는 제가 지금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많이 찍어내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한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는 뭐냐면 1달러가 있는데 만약에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요. 네, 가격이 높으면은 요 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찍어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찍어내서 가격을 낮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를 소각합니다. 네, 소각을 해서 어쨌든 공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1달러에 맞춥니다.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번에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연준이 생각하는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화량이 있는 거예요. 가면서 사실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화량이 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화량보다 예를 들어 많으면은 이걸 줄이죠. 이걸 이제 양적 긴축인 거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것보다 이제 만약에 생각하는 것보다 적으면은 이제 돈을 푸는데 이게 양적 완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맞춥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달러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의 가치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하나의 가격이 이제 지금은 3달러고 내년에는 한 4달러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달러의 가치는 이제 3분의 1 아메리카노고 내년은 4분의 1 아메리카노가 이제 달러의 적정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달러의 가치가 이거보다 높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떨고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여기 아래에 있으면은 요거를 다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랑 달러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요 이상적인 달러의 가치 요거는 임의로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자동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제 늘린다 줄인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웃긴 거예요. 뭐냐면 성공한 예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달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성공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론이나 이런 어쨌든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 우리 코인을 갖고 있으면 고정된 고수익,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해서 이제 트론이나 테라나 이런 애들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거를 많이 쓰세요라는 의도로 이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해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코인이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달러도 하나만 딱 남았듯이. 그렇죠. 그 살아남는 코인이 단 하나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코인들은 너무 이렇게 몰빵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가정 생각하고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좀 하나가 살아남으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에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계속된 이런 통화량 그런 조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여러분들 투자하시기보다는 혹은 어떤 게 살아남을지를 좀 지켜보신 이후에 한번 투자 전략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어려운 시장에서 퍼즈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과연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지금 시장 퍼즈님과 함께 또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의 코인에서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